네, 안녕하세요. 홍일인간 정재홍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구글의 네스트 허브입니다. 사실 구글에서 이제 구글 홈이라고 해서 AI 스피커를 몇 년 전부터 내놨었는데 그 이름이 네스트로 통일하기로 정해졌어요. 네스트는 이제 구글이 예전에 사물인터넷 기업으로 인수를 했다가 지금은 정식으로 구글 부서로 들어가게 되면서 홈 IoT, AI 스피커 쪽으로는 다 네스트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두 가지 제품이 나왔죠. 바로 네스트 허브와 네스트 미니가 나왔어요. 네스트 미니는 그전에 있던 구글 홈 미니의 2세대 버전이고 네스트 허브는 구글 홈 허브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한국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네스트 허브, 과연 화면이 달려있는 이 AI 스피커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실생활에 쓸만할지, 가격이 11만 5천 원인데 과연 그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면 화면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뭔가 그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한 태블릿 PC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좀 혁신 상품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제 가로폭은 한 178mm, 그리고 높이는 118mm, 그 다음에 두께는 한 67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면은 7인치여서 조금 큰 스마트폰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라든지 약간 그 정도의 대화면을 쓰는 스마트폰 정도의 화면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단 살짝 조금 더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스트 허브에도 맥스 버전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걔는 이제 10인치짜리 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얘보다 훨씬 큰 화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7인치 화면이라서 약간 침대 옆에 두고 쓰면 조금 적당한 정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AI 스피커는 여러 기관에서도 조사를 다 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음악 듣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AI 스피커를 거의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가 날씨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알람 기능, 리마인더, 그 다음에 대화하기가 꽤 높더라고요. 통신사 같은 데서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 AI 스피커 같은 것도 내놓게 했으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위주로 과연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이 좋은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쓰는 AI 스피커들과 한번 음질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미니고, 얘가 구글 홈 미니고, 이게 제가 들고 온 네스트 허브죠. 구글 거니까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유튜브 뮤직이 얘는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음원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에는 멜론을 결제해야만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헤이 카카오, 블랙핑크 신곡 틀어줘. 보란 듯이 무너졌어. 보란 듯이 무너졌어.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다치야까지.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어떤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번이 2명? 오, 진짜? 네스트 허브가 제일 좋답니다. 제가 집에서 들어봤을 때는 카카오 미니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중저음을 깔아주는 게 약간 카카오 미니가 훨씬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집 환경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고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저도 네스트 허브가 제일 빵빵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나의 예상을 빗나갔네요. 오, 지사하다. 외신에서 리뷰를 한 걸 많이 봤는데 단점으로 꼽은 게 스피커였어요. 보통 알렉사나 JBL 거 제품들, 주로 이제 스피커로 되게 좋은 제품들을 비교를 해서 그런지 조금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국내에서 쓰는 스피커들, 제가 기가진이 이런 것도 들어갔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갤럭시 탭 S5e가 아주 쿼드 스피커를 탑재해가지고 음량이 빵빵하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네스트 허브 보내가지고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네스트 허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탭 S5e입니다. 참고로 가격이 얘가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자, 1번 네스트 허브, 2번 갤럭시 탭 S5e.
이번에도 1번이 이겼네?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좀 넓은 공간에서 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들어봤더니 정말 사운드가 크네요. 집에서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이퀄라이저 설정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중저음 베이스를 좀 더 높여놓고 트래블이라고 해서 그건 조금 중간 정도로 낮춰놨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음악을 좀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날씨입니다. 오케이 구글, 날씨 알려줘.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이며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날씨를 알려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미니를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헤이 카카오, 날씨 알려줘. 현재 영등포 동치을가는 흐려요. 이후 오후 12시에는 맑고 9시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매우 더울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많이 얘기를 해줘줘, 정보를.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막 출근 준비를 막 하면서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 어때? 하면 뭐라 탁 떠들다가 옷을 딱 입었는데 오늘 온도가 몇 도랬지?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뭐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오니까 딱 이제 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런 점은 날씨를 많이 물어보는 AI 스피커 특성상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장점이 또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달린 AI 스피커들은 루틴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삶의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라이언님.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52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이며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제국의 아이들의 효율적인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해 놓은 패턴대로 날씨와 함께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 하면서 음악까지 틀어줄 수 있게, 이건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어떤 삶의 쾌적함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앞에 살펴보면은 여기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건 마이크고 이 가운데는 조도 센서여서 이렇게 이걸 가리면 애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예 불을 확 끄면 딱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 지금 시계 화면이 나오고 있죠. 자다가 이렇게 여기만 밝으면 좀 되게 싫잖아요.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 뉴스 듣는 거나 알람 설정하기, 뭐 캘린더 확인하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뭐 다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루틴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오케이 구글, 취침 시간.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은 22도이며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내일 캘린더에 일정이 없습니다. 알람을 몇 시로 설정할까요? 내일 6시에 깨워줘. 네, 내일 오전 6시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면서 밤 깊은 시골 소리까지 들려주는데 그냥 화면이 없는 AI 스피커들한테는 사실 계속 말하다가 몇 개를 해놓는지 까먹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 화면을 보면서 알람을 몇 개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도 이제 화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방송 뉴스를 뭐 화면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 허브만의 장점이 뭐냐, 주방에다 놓고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좀 알려줘. 다음과 같은 레시피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요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다음 단계. 1단계 백종원 김치볶음밥 생불만 기억하면 끝 물결표. 이렇게 아직까지 센스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을 해줘서 나는 도저히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몇만 가지 레시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스피커가 홍보했던 게 사물인터넷이죠. 요새 나오는 신제품 가전제품들은 스마트 TV,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냉장고까지도 다 와이파이 기능이 켜져 있고 원격 제어가 되죠. 삼성 같은 경우에 스마트 싱크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LG전자는 싱큐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렇죠. 구글 홈 안에서도 서드파티 앱을 받아들여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오케이 구글, 공기청정기 1 꺼줘. 네, 공기청정기 1위 전원을 끕니다.
자, 저렇게 LG전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싱큐 앱으로 먼저 연동을 하고 그 싱큐 앱을 다시 구글 홈 앱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다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공기청정기 1 켜줘. 네, 공기청정기 1위 전원을 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집을 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의 허브 기능으로서 조명이나 도어락이나 뭐 이런 가전제품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정말 편하겠죠. 외출할 시간 이렇게 하는 순간 불 다 꺼지고 문 열리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모든 제품들을 다 사야 되는데 약간 이게 제조업체들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모두 모으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이 보여서 큰 장점을 또 하나 꼽자면 검색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죠. 헤이 카카오, 여의도의 맛집 검색해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맛집은 여의도동 두껍삼 여의도지경점, 희정식당, 바스버거 여의도점 등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오케이 구글, 여의도의 맛집 검색해줘. 여의도동 예의도 근처의 한식당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맵까지 되면 참 좋을 텐데 오케이 구글, 구글 맵 켜줘. 죄송하지만 사용하시는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 구글 지도를 열 수 없습니다. 뭐 이렇다네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 되는 기능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있다는 거의 장점이 이제 크고 이 구글 제품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유튜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유튜브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버드나루 살롱 검색해줘.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사람들은 이게 원래 딱딱한 거였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 버드나루 살롱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 다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타이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검색을 해서 내가 뭘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핸즈프리 제품이어서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말로만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물론 얘를 완전히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처럼 쓰는 용도가 아니긴 하지만 좀 검색할 때 그런 불편함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추천 동영상을 추천해 주듯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이 사실 얘가 이제 LCD 화면인데 그렇게까지 좋은 화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정말 이렇게 보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지나갈 때 화면이 켜져 있고 그걸 보는 용도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네스트 허브와 네스트 허브 맥스 두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스트 허브 맥스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하지만 네스트 허브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상대방 얼굴만 나오고 내 얼굴은 나오지가 않아요. 오케이 구글, 정재홍한테 화상 통화 걸어줘. 듀오 앱으로 정재홍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오, 깜짝이야.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여기도 수음이 되게 좋은 편인데요. 제 얼굴은 안 나오죠? 나님의 영상이 꺼져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그냥 화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얼굴만 노출되는 약간 불공평한 느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이 정도. 구글 듀오를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왜냐하면 화상 통화는 스마트폰들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갖고 있으면 참 뭐 그냥 볼만하겠다,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창의적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오케이 구글,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좀 들려줘. 비구름 비 오는 날 들으면 감성 터지는 취향 저격 노래 모음의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이 화면이 되게 좋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근데 이게 유튜브와 연동되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인데 얘가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튜브 뮤직에 올라와 있는 제목을 그대로 읽어줘요. 다. 그래서 만약 제목이 엄청 길다 그럼 엄청난 제목을 얘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헤이 카카오,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좀 들려줘.
한국 제품이고 외국에서 출신이다 보니까 배려하는 게 좀 다르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2016년 그쯤 이제 AI 스피커들이 나왔을 때는 음성 인식률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서 사람들의 불만사항 1번도 바로 다 음성 인식률이 안 좋다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속기사 수준으로까지 다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과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대신에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걸 탁탁탁 주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어에 대한 그렇게까지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결론, 11만 5천 원을 주고 네스트 허브를 살 만한 제품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나는 11만 5천 원 정도 주고 얘를 이제 뭐 침실이나 부엌 같은 데 두고 쓸래, 화면 있는 AI 스피커 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면은 충분히 효용이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하다면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AI 스피커가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이제 커머스 기능까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제휴 매체,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를 에코로 시킨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딱히 그런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하기 기능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기능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없죠. 그래서 약간 커머스 기능까지 쓸 날이 온다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더 활발하게 판매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인이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